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고려사항 알아보겠습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 가격입니다. 책이 필요합니다. A라는 서점에서는 1,000원에 그 책을 팔고요. B라는 서점에서는 2,000원에 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에 파는 서점에서 그 책을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소득입니다. 자신의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이라 가정합시다. 한 달의 소비를 200만 원을 넘게 한다면 소득보다 소비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는 굉장히 힘든 경제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신용입니다. 신용이란 말은요, 사람이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걸 약속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이걸 신용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인 선생님과 여러분과 똑같은 학년의 학생 철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똑같이 돈 10,000원을 빌려서 내일 갚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갈까요? 이것과 관련되는 걸 신용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정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보는 소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름값이 내일부터 500원 떨어진다라고 합시다. 내일부터 기름값이 떨어진다라고 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내일부터 넣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오늘 넣으나 내일 넣으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알아봤으니까요.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은 첫 번째로 과소비가 있습니다. 과소비는 많이 쓰는 거죠. 과시소비가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는 거. 충동소비, 지름신이 강림해서 막 지르는 거고요. 모방소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걸 똑같이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소비. 이 네 가지가 있고요. 각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번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의 뜻을 알아보죠. 생애주기란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면 청소년, 중년이 되겠죠. 그 후에는 노인이 되죠. 이 흐름을 따라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단계로 나눈 걸 의미합니다. 그림의 세로축에는 소득과 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득과 소비가 적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된 곡선, 소득곡선, 흑색으로 된 곡선, 소비곡선. 가로축은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비곡선과 소득곡선은 모습이 다릅니다. 유소년기의 소득곡선과 소비곡선의 수치, 청년기의 소득곡선과 소비곡선의 수치, 장년기, 노년기의 소득곡선과 소비곡선의 수치 전부 다 다릅니다. 단계를 A와 B, C 세 개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A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습니다. 빨간색 소득은 청년기 때 처음 시작하죠. 아르바이트 같은 거로. 유소년기 때는 솔직히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돈을 벌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득곡선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B는 드디어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소비보다 많습니다. 이때 저축 같은 걸 많이 해둬야 C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도 소득이 가장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는 노년기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다시 소비가 소득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되면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자산입니다.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은 만원짜리, 5만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현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금융자산, 예금이 있습니다. 은행에
저금을 넣어놓고 언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주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금은 은행에 돈을 넣었습니다. 주식은 은행 대신 삼성, 현대 이런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 돈을 벌면 자신도 투자한 만큼의 일정한 비율을 버는 것이고요. 채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같은 곳에 돈을 빌려주고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장부가 필요할 겁니다. 이 장부를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도 있습니다. 보험이란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재해에 대비해서 한 달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조금씩 넣어둡니다. 그 후 안타깝게 사고나 재해가 생기면 손해를 배상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금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살아생전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조금씩 넣어두는 걸 연금이라고 합니다. 보험이 주로 사고를 당하는 순간, 재해를 당하는 순간에 받는 거고요. 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지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 후에 받는 겁니다. 금융자산 알아봤고요. 실물자산 알아보겠습니다. 실물, 실제 물건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귀금속 전부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제 물건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움직일 동, 재산산, 움직이는 걸 동산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걸 부동산이라고 하죠. 땅이나 건물은 쉽게 들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산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자산, 실물자산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수익성, 세 번째 유동성이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과 은행 예금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예금을 하는 사람보다 수익성은 높지만 안전성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산을 가진 것과 부동산을 가진 것을 비교하면 동산은 쉽게 움직일 수 있고요. 부동산은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이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빌렸을 때 나중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었습니다. 신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대출이나 취업 이런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